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엔스탑에서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그 시장이 오늘 그 오후 1시 넘어서면서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방향성을 돌려주었죠. 중요한 게 선물 시장에서 오전까지만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즉 음봉으로 보이다가, 음봉이라는 것은 매도의 힘이 작용했다 그런 뜻인데,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양봉을 만들어줬고, 또 거기서 시세를 선도하는 종목들인 LG전자나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보니까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에 있더군요. 현대차, 기아차는 수출과 내수를 겸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돼 있는데, 자, 이 종목군들이 또 바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또 개별주들이 또 활발하게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날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설 이후에 우리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또 기대감까지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박병주 매니저와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을지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언택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주목받은 바 있죠. 그리고 2위에는 CMO 자리하고 있고요. 3위에 관련된 바이오시밀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위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물류와 관련해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또 화학과 관련해서 업황이 올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주목받은 종목 6위를 차지했고요. 엔터주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테마 뜨거웠습니다. 두 군데 연달아서 8, 9위 자리하고 있고요. 골판지 대란이 예견되면서 오늘 10위에 골판지 키워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네, 카카오 오늘 6%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괄목할 만한 상승세였고요.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 오늘 2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련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동방은 또 오늘 30% 상한가 안착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한유화는 21%대 상승 보여줬고요. SM라이프 디자인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17%대 괄목할 만한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세트레가이 오늘 13%대 상승 보여주면서 앞으로 해외 수주도 기대된다라는 호재를 안고 주가 탄력 받아냈는데요. 또 세트레가이가 한화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6%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목받았습니다. 대림재지 또 호실적과 함께 골판지 대란이 예견되면서 오늘 12%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박병주 매니저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를 차지한 이수앱지스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수앱지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오늘 바이넥스와 함께 뜨겁게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가 되겠습니다. 네. 옆에 꽂아주시고요. 고!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고라는 의견을 주셨나요? 네, 지금 이제 이수앱시스를 이제 고라고 한 것은 이번에 바이오 시밀 코로나 백신에 러시아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위탁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재료가 나왔는데, 그러한 그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를 가만히 뜯어보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은 이 회사도 거기를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그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전히 기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주가라는 것은 그거 가능성이 만약에 좋다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러냐?
주가라는 것은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갔는가? 오늘 아침에 지금 30%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 1시 31분에 정확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은 9시부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상한가를 강하게 지금 9시 5분에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그 상한가를 말아 올린 게 1시 넘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한 매수 세력이 존재하고 그 재료에 대한 즉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그 상승을 상한가를 시킬 때에 최근에 앞에 있는 거래량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네.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각도도 굉장히 가팔랐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다는 것은 매수하는 힘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9월 2일 날 직전 고점이었던 11,550원도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도 잘 쳐져줬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동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최근 네. 첨단 글로벌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천안시와 2천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자, 동방은 다음 주 월요일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동방이라는 종목을 동방과 더불어서 쿠팡에 관련된 이 종목을 계속 저희 이제 V방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또 한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동방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형성했는데 이 동방이 과거에 보면은 쿠팡하고 2023년까지 물류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가 이렇게 인터넷 조사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회사는 쿠팡의 물량도 물류 이제 운송을 하고 홈플러스, 그다음에 포스코, 국내 유수의 이런 그 배송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천안시하고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이제 골드만삭스 주관하에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아니겠습니까? 그 투자은행의 그 골드만삭스 주관하에 3월 달 정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그 나스닥 상장 규모가 상장했을 때의 그 시가총액 규모가 30조를 넘나든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장하면서 쿠팡은 아마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본격적으로 물류도 확장할 것이고 그러면 동방이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자, 기대감을 가지고 동방이 역시 오늘 또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거래량이 참 좋더군요. 여기 앞에 직전에 1월 14일 날 그 거래량이 약 9,278만 주였고 오늘은 9천만 주였는데 거기 거래량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2007년에 고점이었던 그 지점 혹은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동방 이 종목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다음 주 월요일 추가적인 상승 탄력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이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대한유화입니다.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초고분자 PE 성장 기대감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 얻어갈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자, 요 종목도 역시 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한유화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했죠. 돌파 신고를 돌파했는데 뭐 우리나라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초우량주 위에서 지금 화학 부분이 절정에 지금 실적이 지금 좋고 역시 또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 중이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시간 문제였지 당연한 부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이제 들어간다면 자,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변곡점이었어요. 계속 1월 10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계속 우하향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추세 전환하는 그런 신호를 주었는데 이 종목이 가장 그 선두권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그 기술적 분석으로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 구간에서 약 한 기간적으로 따진다면 한 24일 정도 여기서 요 깍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의 강력한 그 양봉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유화도 다음 주 설날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차트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석유화학 업황이 긍정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좀 이 대한유화의 위치 어느 정도일까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일까요? 대한유화? 네.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그 앞으로 실적의 전망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가의 상황이 그걸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회사가 지금 한화솔루션이나 한화나 혹은 이런 회사들보다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대한유화가 화학 부분에서 특히 PE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항상 그것을 앞서서 가는 경향이 강하다.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 상승폭이 21.86%면 대단한 상승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늘 뜨거웠던 세트랙 I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인공위성인 스페이스 IT의 개발 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해외 수주까지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세트랙 I도 역시 고가 되겠습니다. 네. 고! 네. 지금 그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요즘에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비츠로테크나 그리고 세트랙 I, 하나 에어스프레스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그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위성 스페이스 I가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앞으로 잠재적인 호재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주가라는 것은 그 잠재적인 호재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개발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세트랙 I도 그때까지는 아마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즉 전체적인 그 시황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S&P 500이나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쳤었고 그리고 미국의 증권업종 지수도 신고가를 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커플링이 된 거잖아요. 1월 11일 날 이후로 계속 우하향으로 됐지만 오늘 세트랙 I나 이런 주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고 더군다나 세트랙 I는 거기 오름에 있어서 선두권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재료가 부각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각광받는 테마 중 하나죠. 요새 우주항공 자체가.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좀 우주항공계 후발주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이렇게 해외에 수주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여건인가요, 지금? 네,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그런 항공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항공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번에 유튜브에서 노출이 됐더군요. 근데 그거를 인도네시아한테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 기술이 이제 비약적으로 즉 IT 기술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세계에서 랭킹 1등 기업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도 아마 조만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 지금 우주 항공 관련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IT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정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도 앞으로 비약적인 성장세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0위를 차지한 대림제지입니다. 오늘 핫했던 이슈가 작년 화재 사고가 일어났던 대양제지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죠. 골판지 품귀 현상이 우려되면서 오늘 제지주들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실적까지 겸비하고 있는 대림제지 뜨겁게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인가요? 네, 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재료를 가지고 네. 아침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갭 상승하는 부분에서 윗꼬리를 단 매물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윗꼬리 부분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내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 들에 따라서 고기 부분이 쌍봉 영역인데, 근데 요새 지금 제지 부분이 굉장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지금 그 물류 우리 택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지역은 완전히 금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제지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화재가 났던 대양제지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제지업체들한테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제지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에서 윗꼬리에서 흘러내렸던 부분을 다시 쌍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포장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종이 제품들 상승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오늘의 이 이슈 테마성 재료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까요? 네. 지금 제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에 우리 물류나 이런 택배 운송 부분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뭐 증권업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이 또 증권회사 직원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택배 업체들은 또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택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지거든요. 네. 저희 집에도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 너무나 배달해서 시켜 먹으니까 전부 다 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지 업종의 상승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쿠팡이 또 상반기 나스닥 상장도 기대감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기대감을 또 비춰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카카오를 베스트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카카오뱅크가 올해 하반기 때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시장 가치가 10조 원인데 보통 상장 임박해서는 그 10조 원의 묶고 더블로 가가지고 20조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또 유력하게 보이고 또 자회사 카카오 개인주도 상당히 요즘에 실적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요즘에는 카카오페이라 해가지고 가상화폐 상품권도 카카오페이에서 거래할 정도로 네. 저도 직접 써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해서 우리 생활을 더 광범위하게 지배하는 그런 회사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 이익은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3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일단 중장기적인 호재는 카카오뱅크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현 5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한 45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IPO도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카카오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따로 만날 수 있는 무료 방송 계획이나 아니면 문자 서비스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네. 낮에는 저도 이제 고향 갈 준비를 또 네. 해야 되니까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낮 방송은 쉬고 제가 오늘 밤에는 또 스치면 상한가를 출연하는데 또 우리 야간 고객들을 위해서 10시 50분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무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박병주라고 보내주시면요. 또 친구 맺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